데일리베스트 앵커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에 방송을 올릴까 하다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발인식과 시간이 겹치고 영상에 다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 사령관을 애도하는 우파 전체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방송 업로드를 취소하고 바닷가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할 게 있으면 운전을 하고 답답함을 풀려면 바다를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2시간 정도를 가야 바다를 볼 수 있는데 오는 길 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가 딱 좋고 바다를 보면 왠지 모르게 막혔던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입니다. 저번 한 주 데일리베스트가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정규재 주필님과 관련된 방송 때문이었는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면에 질책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써주신 댓글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그럼 데일리베스트 네가 가진 대안이 뭐냐라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리는 영상이 될 듯합니다. 영상이 그리 길지 않을 듯합니다. 복잡한 듯 보이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얘기에 앞서 탄핵에 대한 규정부터 하고 들어갑시다.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박근혜라는 정치인 개인이 희생된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작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우파 몰락의 시발점이었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좌파 정권 탄생의 마중물이 되었던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등으로 대변되는 탄핵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고 성취시켰던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의 길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고비고비 때마다 정치인의 행보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무성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무성의 선택이 가져온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 간간히 유지되어 왔던 우와 좌의 균형은 순식간에 좌로 기울었고 국가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그가 기획했던 내각 책임제와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는 시작전부터 실패하면서 오로지 김정은의 목을 맨 이른바 주사파 정권 탄생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김무성과 김무성을 따르는 일부 패거리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풍파는 예상보다 매우 거셌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은 그 풍파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들을 부역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나 소양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과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요시되는 동지애라고 불리는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고 두 번째 말씀드린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의리는 시류에 따라 당적을 바꾸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들을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덕목을 김무성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무성은 시류에 따라 줄서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박근혜에서 이명박으로 오가다 끝내는 자기 세력을 규합해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역을 자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적인 의리마저도 내팽겨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진영의 대표격이라면서 육선이나 시켜준 우파의 수준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대가를 우리는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죄해야 할 김무성이 또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또 다른 배신의 아이콘인 유승민과 규합해 바른정당을 만들어 새누리당을 떠났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가 김무성의 정치적 소신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본인을 따라 당을 옮겼던 일부 정치인들을 배신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끼어들어왔습니다. 변절을 무슨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떠오르는데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정계 은퇴 후 회고록을 쓸 때 꼭 책의 제목을 세상에서 변절이 가장 쉬웠어요라고 제목을 달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최근 김무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지난 11월 28일 정진석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보를 계파청산의 신호탄이라고 긍정평가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같은 김무성의 행동을 자신이 자유한국당에 있어야 하는 명분을 찾기 위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재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개거품 물고 역설했던 권성동과 친박계 윤상현, 홍문종, 그리고 재하인사로 정주재 대표, 조갑재 대표와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홍문종 의원은 반대는 안 하지만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의 사과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본인의 아이디어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할 터인데 혹은 매주 아스팔트에 나와 고생하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에게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김무성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파청산한다며 최경환을 찾아가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낸다고 해도 우파 시민들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김무성의 행동이 부역자의 오명을 한 겹이라도 벗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느껴지며 그저 애처롭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파 시민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명박을 구출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얘기가 이 정도 되면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지금 우파가 똘똘 뭉쳐 단합해도 좌파 정권과 싸우기 힘겨운데 언제까지 탄핵의 굴레에 갇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른바 우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입니다. 물론 우파 분열은 소위 20년 장기 집권을 공언하며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저들이 바라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무조건 뭉쳐야 산다는 통합 논리와 어떤 경우라도 자잘못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의 충돌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파 진영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딜레마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김무성이 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마치 우파 진영은 김무성 등에 대한 배신감으로 독이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에 대한 원성은 태극기 집회는 물론 인터넷 등등 가릴 것 없이 고스란히 표출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무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꼴리는 대로 당을 나갔고 꼴리는 대로 당에 다시 들어왔으며 지금도 꼴리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이 뭐가 그리 무서운지 당내에서는 김무성에게 제대로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육선 의원의 파워인가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파 진영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길을 김무성이 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그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첫걸음은 김무성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백의 종군하겠다는 기자회견일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 주저리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의 보수의 위기와 분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우파 시민들에 대한 사과도 있으면 좋겠지만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진영에서 육선식이나 해먹은 정치인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은 세워주기로 합시다.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김성태, 권성동 등 나머지 탄핵파는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두십시오. 김무성이 은퇴하면 어차피 복당파는 동력을 잃고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가리 되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촛불을 들은 시민들에게 걔네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태극기를 들은 시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하태경, 이혜원 등은 우파 정치인 범주에 넣고 거론하는 것마저 해서는 안 됩니다. 걔네는 좌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른바 친박은 왜 거론을 하지 않느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친박의 좌장이라고 불리던 서청원 의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탈당을 이미 했고, 친박 간별사로 불리던 최경환 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도소에 있습니다. 친박의 리더격이었던 두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이미 정치적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파의 리더격이었던 김무성 의원만 백의종군하고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특정인을 위한 정당이 아닌 전통성 있는 대한민국 우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의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우파 시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축구 대표팀만 해도 성적이 부진하면 감독이 교체되는데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우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김무성 의원에게 다다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